자, 이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됩니다. 부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부자 되는 법, 99.9% 부자 되는 법, 뭐 불의 방법. 나와 세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자 되는 책들 많이 나오죠. 경제 위기 속 뭐 불안감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재테크를 뭐 이렇게 해야 부자 된다.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더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대부분은 뭐다? 신빙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40대 또는 50대일 수도 있지만 신빙성이 믿을만하다. 대부분은 아니더라.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서 이 사람이 추천한 책 보면은 누가 나왔다? 빌라왕. 100억 자산 빌라왕. 이 사람 뭐예요? 3, 4억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이더라. 빌라를 100억 자산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네들 패밀리까지 동원해서 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죠? 결국 이거 못 갚아서 했다. 돈 없는 사람이다. 자산만 이거다. 순자산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왜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느냐? 뭐예요? 첫 번째는 책 팔아서 돈 벌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자신이 이익 보도록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부자가 됐다. 동학개미 성공했다. 저희 유튜브에 동학개미 성공했다는 댓글 가끔 달려요. 성공했어요, 이 사람들? 아니, 지금 주가가 개폭락했는데 동학개미는 성공했다 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돈 빼갖고 있는데 우리가 넣었으니까 성공한다. 어이가 없는 거죠. 부자 기회는 있다. 특히 이때도 기회는 있다며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해주는 것 중에서 대부분 구라가 많더라. 자, 무슨 얘기들 나와요? 무조건 여유자금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해라. 월세에 살고 집은 사지 마라. 이분은 주식 쪽이니까, 주식 쪽은 졸리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분 같으면 월세 살고 주식하는 게 이익 보겠지만 일반인들은 아니죠. 자, 여유자금 만들어서, 여유자금이에요. 이거를 또 왜곡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유자금 만들라는 거를 쏙 빼버리고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라 이렇게만 보는 인간들도 있죠. 그러면서 성공하느냐? 이 정도로 졸리 지식이 있으면 되겠지만 보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분산 투자할 때다. 아니, 지식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책 하나만 보고 이런 내용만 보고서 그게 가능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보고 해라. 뭐 안전마진 있는, 안전마진, 이 안전마진 뭐예요? 로또 분양 부추기는 거죠. 왜 안전마진이라고 불러요? 아,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분양이 8억이라고 하면은 2억의 안전마진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전매 제한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더 심각하죠. 근데 무슨 안전마진이에요? 안전마진은. 그 다음에 아파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빌라, 용산 빌라 같은 거 사라. 실익 있는 소형 다세대 사라. 이거 뭐예요? 빌라 팔면은 솔직히 아파트보다 엄청 많이 남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빌라 사라고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빌라 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빌라 가격이 오른다. 이 시기에는 너도 나도 신축 빌라 짓는데 내 빌라가 2억 오르는데 옆에 신축 빌라 2억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건 안 팔려요. 그리고 빌라 가격이 떨어질 땐 어떻게 돼요?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파트가 이미 한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빌라 거래 돼요? 안 돼요. 떨어질 땐 거래 안 되고 오를 때는 거래 안 돼요. 옆에 거 사니까. 결국은 빌라는 샀다가 가격 오르는 거 보고 기분은 좋지만 결국에는 못 판다. 황금성 떨어져서 계속 묶여있는 금액인데도 빌라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요거를 재개발 빌라를 이야기했다. 재개발은 뭐 100% 추진되는 데는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오래 기다리거나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데가 많다. 조심해야 되죠. 자,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아라. 자, 전세 말고 월세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자금 확보하라는 건데 자금 확보해서 요걸로 투자해라. 혹은 투기해라. 지금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자금 확보하고 보증보험같이 안전장치가 돼 있으면은 전세 살면서 공부해서 자금 모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보겠어요? 안 보고도 사죠. 자, 결국 부자 된다는 방법들. 주식, 달러, 금, 부동산, 예적금 보통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저금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 거죠. 왜? 얘네들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애들이죠.
지금 순간에서는. 결국에는 투자성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거품이 엄청 많이 꼈는데 빨리 시세 차익 보고 빠지는 것들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물론 장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게요. 대신에 일단 부동산은 뭐다? 얘는 아니다. 왜? 거품이 이미 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부동산은 거품이 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식 추천할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지금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오를 거다. 책만 보고 돼요? 주식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빨리 차익 내겠다고 수수료 막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전망 보고서 해야 수익이 나는 거죠. 이거 지식도 없이 단기 낱말 듣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익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결과는 마지막에 망하더라. 그렇게 하는 건 도박이다. 자, 금달러 안전자산이니까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달러는 양적 완화 때문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금은 이미 올랐죠. 2017년부터 계속 올랐다. 지금 역대 금값 깼는데 지금 금 사야 돼요? 살려면은 아마도 작년에 막 아파트 사라고 한 인간들 있잖아요. 그때 금을 샀어야죠. 지금 그 아파트 황금 돼요? 그때 사가지고? 많이들 버셨겠죠. 호가 올라간 걸 가지고 지금도 돈 많이 벌었겠죠. 이 말 안 들었으면 내가 돈을 몇 억을 벌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양도세 까이고 보유세 까이고 취득세 까이고 중개비 까이고 다 까이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것도 팔리지도 않아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 말 듣지 말고 빨리 사라 라고 유도하고 싶은 거겠죠. 빨리 내 집 좀 사줘. 안 팔리는데 더 떨어지게 생겼는데 빨리 내 집 좀 사줘. 내가 금매로 팔아줄게. 저 새끼 말 듣지 마.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댓글 여기 와서 왜 굳이 달겠어요? 지들끼리 끼리끼리 놀지. 왓동산 카페 이런 데 가서 놀지. 자, 지금 상황 어때요? 지금 뭐 혼조 지금 예전에 그냥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지금 혼조해서 오늘은 조금 하락 마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호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가 감산 합의 970만 배럴이었죠. 멕시코가 최종적으로 반대하면서. 근데 우리 럼프 형은 2천만 배럴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연 감산까지 포함해서. 안 팔려서 감산된 거고 망해서 감산된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리고 그 2천만 배럴이라 치더라도 다음 분기 때 수요가 2천만 배럴만 줄었어요? 3천만 배럴 줄어들 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유가 또 올리고 있어요. 장기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죠. 지금 그리고 뭐 개미들 많이 사고 있다. 근데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개인들도 많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결국엔 그래서 럼프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됐어요? 어제? 서부 텍사스유만 떨어졌다. 나머지는 올랐어도.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닥 찍는 것 같다가 다시 올랐죠. 지금 위험하죠. 저는 이게 하이먼 미스키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하이먼 미스키죠. 또 떨어질 위험 강하더라. 왜? 일단 질병 사태 해결 안 됐죠. 그 친이 형이 감산 안 해줄 거라고 했는데 감산 시작했죠. 해줬어요. 왜? 셰일업체 망하기 시작했으니까. 목표가 그건데 계속 증산할 이유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지금 또 뭐 돈 푼다고 하면 또 잠깐 올랐다가 또 결국에 뭐 실업자 나오면서 또 떨어지고 지금 예측이 안 간 상황이다. 뭔가가 해결돼서 이거라도 해결됐습니다 라고 정확히 나와줘야죠. 유가 저거 해결된 거 아니죠. 만약 그래도 결국엔 다시 이 선을 회복할 거다 보는 분들이 많다면 하셔도 돼요. 단 제가 지금 제일 반대하는 건 뭐예요? 모르고 빚내서 주식하지 마라. 저는 뭐 어떻게 해서 돈 번다 이런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거 아니죠. 망하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잘못되지 말아라. 사람답게는 살아라. 그 얘기 하려고 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빚내서 아유 지금 여기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오른다니까 살 거야. 한 요쯤에 샀어요. 지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뭐 떨어졌다가 뭐 결국에 다시 오른다고 치더라도 빚내서 살 정도면 내가 가진 자금이 없다는 거니까 여력은 더욱더 줄어가죠? 그 전에 뭐 나와요? 이쯤에서 팔린다. 강제 거래되는 거죠. 반대매매 될 거다.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요쯤에서 반대매매 돼봐요. 빚내서 샀다가 모르고 샀다가 여력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고 회사원 분들도 언제 실직할지 모를 위험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현금을 확보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다.
지금 샀다가 그래도 한 2, 3년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된다. 이러면 모를까. 자,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 왜 올랐어요? 우리 럼프 형이 2천만 배럴이라고 자연감산까지 합쳐서 2천만 배럴이다 라고 하니까 올랐죠 조금. 하지만 미국은 떨어졌다. 감산합의에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 왜?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니까. 수요 감소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원유 재고할 수 있는 그 양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죠. 거의 5분의 3 정도 찼죠. 올해 초에만 해도. 이거 몇 달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산했더라도. 자, 제가 아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빌려서 주식 투자. 이거 주식 투기죠. 주식 투기. 차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차익 나겠지 하고. 그죠? 금감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고, 지금 요것도 대출, 소상공인 대출 하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요거 한 방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작살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진짜 현금 가진 사람이 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살을 한 사람들은 진짜 평생 후회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은 계속 사고 있죠. 이런 상황이더라. 한탕주의에 물들었다. 금융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한탕주의에 물들었다. 증시 어때요?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줘. 똑같잖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지금 조금 회복됐다고요? 지금 조금 회복됐으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반대 매매가 얼마나 무서운데. 강제로 처분한다. 그래서 빚내면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손실된 상황에서 반대 매매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 생기죠. 이자 내죠. 원 플러스 원으로 개손해본다. 근데 뭣도 모르고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듯이 빚내서 들어간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니까. 지금 신용등급 떨어진 항공사 빚내서 투자해라. 되겠어요? 되도 않는 소리죠. 자, 얼마나 나온다. 아니, 다들 뭐 여유롭게 투자한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너 혼자 부정적인?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매매 규모 추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벌써 117억 원. 부실 주식이 늘고 있다. 그렇죠? 얼마 전에 ETF 그거 만기 나서 개손해 봤었죠, 사람들.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금방 회복 안 되더라. 부실 주식 늘고 있다. 자, 지금까지는 늘었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이제 다시 회복될 거거든. 하세요. 저는 근데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라. 달릴까 말까? 달러. 뭐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여기까지 올랐다가 들어갔을 때가 아마 통화스와프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됐는데, 지금 또 오른 거는 지금 위험하니까 달러같이 올랐다가 또 양적 완화하니까 떨어진 거고, 우리나라 양적 완화랑 다르게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돈 찍어서 양적 완화하죠. 또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했으니까 유동성 풀려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그런 개소리를 날리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양적 완화 아니죠. 다 회수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질병 확산세가 정점을 통과할지 여부가 달러와 추가 약세를 여부를 결정할 변수다. 보다는 양적 완화가 좀 심각하게 영향을 줬다고 보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다. 중국 또 뭐 마이너스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그 타이거 지수 보여줬지만 무너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믿을 건 금이다. 그쵸? 무제한 돈풀기에 달러가치 툭 떨어졌는데, 금 지금 고공행진 최고가 찍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금 사라. 금 사세요. 오를 거예요. 사세요. 오를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오를지 몰라요.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고. 단 지금은 적어도 어깨는 넘었다고 보고, 또 하나 위험한 건 사서 오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언제 팔지 아세요? 얘기하지만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절에 일시적인 하락이겠지 하고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다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금 사신 분들 주식 반대매매 나오게 생기면은 안전자산 금 팔아서 넣는 분들 있겠죠. 그 다음에 선물 거래했다가 증권금 메꿔야 할 거 나오면은 금 팔아서 넣는 사람들 있죠.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정말 금을 샀다가 버틸 여력이 없어서 금 팔아서 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순간적으로 몰리면 어떻게 된다? 금값 급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들어가세요. 자신 있으면. 근데 늘 얘기하지만 금융위기 때 잃은 돈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돈을 잃기는 쉬워도.
자, 여기서 금 사서 나는 부자가 되겠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금 사세요. 금값 오르고 있으니까 금 사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때 사셨다든가 아니면은 요만큼 오르는 동안 자산 나중에 좀 더 현금 확보했다가 다른 자산을 열심히 도전해서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많이 알려줘요. 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 부자가 되는 법 알려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자, V자 반등. 아이고, 이분은 요즘 망언을 많이 하시죠? V자 반등 어떻게 될 것이냐? V자 반등 할 거다. 오늘도 뭐 올렸더라고요. 집값 V자 반등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26년쯤에는 인구가 줄어들다. 그때 이후에는 뭐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 뭐 하는데 2026년에 줄었어요? 제가 2019년 11월부터 줄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지표도 안 보고 말하고 있죠. 교수님께서. 역시 교수님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신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쯤 사면 한 4, 5년 오를 거다. 왜? 공급 부족되니까. 공급 부족 왜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안 지어져서? 아니요. 다주택자들이 다 실거주까지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월세 넣어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전세 나서 시세차익 먹겠다. 다 일단 투기성 거래를 하게 되니까 공급 부족이 된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이 매물 쏟아져 나와요, 안 나와요? 신축이 안 지어져도 공급 부족 돼요, 안 돼요?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13년까지 공급이 없었어요?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공급이 엄청 많아서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다. 다 요거 나온 거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 거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보면 어때요? 안전진단 통과했다 신난다 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공급 부족이다. 재건축 재개발 안 할 거다. 역시 교수님들은 범인의 생각과는 다르죠.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전문가들도 30%는 하락한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언제든 반등한다. 이 언제든 반등한다 뭐예요? 기대심리였죠. 아유, 이 인간도 정말 싫어요. 언제든 반등한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조정 국면 화랍이죠. 왜 자꾸 조정이라고 그래? 매물이 쌓이고 기대심리가 꺾여야 되는데 매물 쌓였죠.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죠. 기대심리 꺾여야 하는데 기대심리 꺾이고 있죠. 지금 KB 지표 다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일부 매물만 나오는 수준이고 일부 매물만 나온다는 지표나 좀 들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요. 자, 기대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기대심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금매 외에는 거래도 안 되고 있죠. 지금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어서 매수 의의 지수, 매매 거래 지수 떨어지고 있는 거는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장에 유동 자금이 풍부하다. 지금 시장에 유동 자금이 없어서 금리 인하하고 풀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RP로 해서 기업 쪽으로 푼다든가, 그 다음에 가게 소비가 안 도니까 풀잖아요. 금액을 일시적 지원금으로. 지원금 같은 거 풀고 있다. 유동자금이 풍부해서 풀고 있는 거죠. 유동자금이 풍부할수록 풀어야 돼. 부동산 외에 다른 곳으로 하러 갈 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 부동산 외에 다른 곳으로 그냥 자산이 없죠, 지금은. 그리고 부동산은 절대 안전자산 아니더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몰랑 내가 부동산 연구소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안전자산이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얘기했죠? 아까 매수심리 수요가 풍부하죠? 수요 풍부하다. 그렇죠? 특히 거래하는 수요 풍부하죠? 엄청나게 풍부하죠? 지금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전망하는 사람들, 반등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이쪽이 긍정이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부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항상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이야기 달잖아요. 아니, 집값이 오르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지들한테나 긍정적이지?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하면서 제가 긍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나라, 뭐 소비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사는 긍정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늘 얘기하니까 이게 긍정적이겠죠?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엔 시장 반응이 워낙 빨라지고 얼마나 빨라졌기에 보유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시작될 것 같다. 그렇죠? 이미 시작됐죠? 지금 그 리먼 때도 오르다가 리먼 터지고 떨어졌다가 뭐 다시 했지만 결국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여기서 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무슨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경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면 조급한 마음을 갖겠다. 조급한 마음도 있지만 여력이 안 돼서 나오는 매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호가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급매 거래되면서 호가 뚝뚝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정부 규제 영향이다. 질병 영향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자, 안전자산이라고? 전문가들은 무슨 전문가들이야 이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등락만 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엮으면 안 되죠. 안전자산의 핵심은 뭐예요? 등락이 적고. 등락 적었어요? 오른 게 컸죠?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더 크겠죠? 높이 뛴 만큼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황금성이 좋아야 되죠. 급할 때 빨리 팔아버릴 수 있게. 황금성 좋아요? 지금 뭐 재테크 한다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보다 황금성 나쁜 거 없죠. 자,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 사건 버블에서 주식 박살나고 나서 아 주식은 안 돼 라고 주식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돌리면서 부동산으로 지금 한 건데 결국 그때 부동산도 망했죠. 부동산도 망하고 그 자금은 갈 데 없어서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왜 부동산은 다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식도 어차피 똑같았고 부동산도 똑같았는데.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나 뭐 중국 정도 되겠죠. 자, 영끌 하면은 자, 한 달에 뭐 200씩 내가면서 영끌을 했다. 내가 한 250씩 벌어서 200 메꾸고 50은 생활비 썼다. 그런데 해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감봉이 된다든가 맞벌이를 해서 400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죠? 둘 중에 한 명만 해고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 급하게 메꾸기 위해서 알바 같은 거 하는 경우 이런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한 구조다. 지금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이거 집값 오른다고 이렇게 말하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들은 안전자산이라고 할까요? 신 교수님 일단 떨어진다고 하죠. 올해 하반기는.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본은 당연한 거고 거리가 멀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 부자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저런 거 좀 배워가지고 지금 이거 돼요? 시드머니? 부자가 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까요? 남이 나한테 투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손해보게 만들면 돼요. 그게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 남이 내 집을 사게 만들고 나는 최대한 차익 남기면서 파는 거. 이게 부자가 되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재테크로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거는 그런 마인드 아니고서는 안 돼요. 결국 뭐예요? 정말 근로소득해가지고 내가 일해서 정당하게 버는 거 제외하고 아까도 부자들 다 자산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1위 사업소득, 2위 근로소득.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해서 버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남 등쳐먹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경기 안 좋아지면 언제든 망한다. 결론 부자가 되는 방법 뭐다? 저 책들, 기사들, 영상들 보고 무작정 따라하지 않는다. 기본 조건이에요. 이 외에 본인이 여러가지 공부를 더해서 정말 그 생산성이 있는 곳을 내 자금이 생산을 하도록 만들고 나도 생산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손해보는 거를 내가 벌겠다.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